그리고 이 공간에 또 주부분들이 보시면 되게 좋아하실 만한 요소가 있는데, 빨래를 하시고 건조를 한 다음에 이쪽 공간에서 또 바로 빨래를 개실 수 있게끔 만들어 드렸고요. 허리를 전혀 굽히지 않고 이 식기세척기를 사용하실 수 있게끔 이 높이를 올려서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주방 공간에는 또 하나 숨겨져 있는 비밀이 있는데요. 이 현장의 컨셉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자주 했었던 화려한 대리석이나 무거운 석재 소재가 아니라 약간 샌드, 애쉬, 우드처럼 채도가 낮으면서도 부드럽게 결집되어 있는 형태들이었고, 그 색감과 느낌을 전체적인 공간에서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이번 현장은 타워형 구조입니다. 그래서 구조 변경하기가 보다 훨씬 원활했던 현장인데요. 먼저 기존에 있는 구조는 평소에 비해서 주방이 좀 협소하고 그 다음에 동선들이 조금 불편하게 돼 있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조 변경을 굉장히 많이 하고 좀 더 원활하게 사용하실 수 있게끔 주방 같은 경우는 최대한 큰 사이즈로 만들어 드렸고요. 그 다음에 요즘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보조 주방과 세탁실의 활용에 대해서 고민을 많많이 하고 진행한 현장입니다. 그래서 이따가 주방 소개해 드릴 때 좀 자세히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색감 같은 경우는 차분하고 따뜻한 느낌으로 이 69평의 대형 평수를 좀 고급스럽게 꾸며본 현장입니다. 이쪽은 이제 현관입니다. 여기 현관 같은 경우는 69평의 대형 평수에 맞게 또 굉장히 넓게 되어 있는 현관인데요. 여기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현관문을 열고 바로 집이 보이는 구조가 아니라 한번 꺾여서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 공간의 구성을 집의 인트로 느낌이 날 수 있게끔 잘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집의 메인 톤은 우드 느낌과 베이지 톤인데요. 이 집의 톤이 잘 드러날 수 있게끔 우측부터는 우드 톤과 그다음 좌측에는 베이지 톤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대형 전신 거울을 놔서 나가시기 전에 한번 옷 매무새를 가다듬을 수 있게끔 만들어 드렸고요. 그 다음 여기 같은 경우도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일괄소등이나 엘리베이터 호출 버튼을 유지시켜 놓았습니다. 이쪽 같은 경우는 다 장으로 만들어 드렸는데 여기는 팬트리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넓은 공간을 또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현관에 들어오셔서 이렇게 꺾어지시게 되면은 이쪽 공간을 오브제 공간으로 표현해 보았는데요. 이 공간에 이렇게 포인트 조명도 놓고 여기에 이렇게 이쁜 화분이나 오브제를 놔서 집에 들어오셨을 때부터 이 집의 분위기를 느끼실 수 있게끔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쪽 공간에는 이렇게 장을 설치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이쪽 공간이 전체가 다 장은 아니에요. 일부 이제 장과 그 다음에 장처럼 보이는 페이크 벽체가 섞여 있는데 이 공간이 다 장처럼 보일 수 있게끔 좀 넓은 공간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중문을 따로 설치하지 않았는데 어차피 여기 현관에서 한번 꺾어져서 집에 들어오기 때문에 굳이 중문을 만들어서 이 현관을 답답하게 보일 필요가 없어서 중문을 설치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런 층고 같은 경우는 최대한 유지할 수 있게끔 이 꺾어지는 부분은 간접 조명으로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쪽 공간이 현관에 들어서면 있는 이미지홀 공간인데요. 이 이미지홀 공간은 큰 트리 등 시즌마다 장식을 하신다고 해서 그 오브제를 비춰줄 수 있도록 간접 조명과 라운드 형태로 디자인하였습니다. 이 오브제 왼쪽과 오른쪽에는 무늬목 소재가 보여서 발레나로 칠해진 오브제 공간을 조금 더 돋보일 수 있게끔 연출하였고요. 오른쪽에 무늬목 소재는 수납장으로 구성해서 버려지는 공간이 없도록 만들어 드렸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가 이제 지금은 이렇게 화분이 되어 있지만 겨울이나 크리스마스 때는 트리를 놓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쪽에 큰 액자나 그림을 거실 수 있게끔 연출해 놨습니다. 이쪽 공간은 거실입니다. 이 거실 공간은 기존에 원래 이쪽 공간에 이렇게 큰 알파룸이 있었습니다. 그 알파룸을 철거하고 공용 공간을 최대한 넓어 보일 수 있게끔 만들어 드렸고요. TV가 이쪽에 있으면 소파를 저 벽의 끝에 붙이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이 TV가 98인치임에도 이 TV와 소파 사이의 거리가 너무 멀어지게 되면 TV와 소파 사이에 무언가 놓을 수도 없고 그리고 너무 거리가 멀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이 거실 공용 공간을 다이닝 공간과 TV 공간으로 나누게 되었는데요. 이 거실 TV 월 같은 경우는 복도 끝에서 바로 보이는 공간이기 때문에 복도 끝에서 위치한 TV가 돌출되어서 이제 시야를 방해하지 않도록 완전 매립으로 설치를 하였습니다. 그 옆으로는 이제 철제 선반과 무늬목 키 큰 장을 설치해서 플레이스테이션이나 아니면 각종 전자제품들을 보관하시고 연결하실 수 있게끔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로 다른 소재가 복도에서 바라봤을 때 보이지 않도록 TV 왼쪽 면을 살짝 라운드를 처리해서 복도에서는 좀 더 시원한 뷰가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 드렸습니다. 벽면의 도장은 발페인
페인트에 발레나로 도장을 하였고, 바닥은 마지오레의 루나 제품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바닥과 벽면의 애시톤과 샌드의 조화가 좀 고급스럽게 나올 수 있게끔 연출하였습니다. 이 바닥 같은 경우는 전체 원목마루로 진행을 하였는데, 이 원목마루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원목마루의 결이 있다기보다는 가로결이 더 살아나 있어서 전체적으로 이 원목의 무늬보다는 차분한 톤으로 사용하실 수 있게끔 나와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톤이 튀지 않고 고급스러워 보일 수 있게끔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쪽 공간이 다이닝 공간입니다. 아직 테이블은 들어오지 않았지만 이렇게 넓은 공간으로 구성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이쪽 공간에는 이런 식으로 그림이나 아니면 액자 같은 걸 걸 수 있게끔 이 공간을 비워두었고, 여기 공간에는 맞은편에 TV열에 있는 라운드를 받아줄 수 있게 여기 간접 조명 등박스를 연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공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여기가 층수가 높기 때문에 이 뷰가 되게 시원하게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 다이닝 공간이 안쪽에 있는 것보다는 바깥쪽에 나와 있게끔 돼서 식사를 하시거나 아니면 책을 보시거나 차를 드실 때도 이 시원한 뷰를 감상하시면서 이용하실 수 있게끔 공간을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사용된 블라인드 같은 경우도 전동으로 만들어 드려서 이렇게 전동을 켰을 때 이렇게 시원한 뷰를 감상하실 수 있게끔 만들어 드렸습니다. 이쪽은 이제 주방입니다. 저희가 이 공간을 디자인하면서 제일 많이 신경 쓴 공간이 바로 이 주방인데요. 이 주방이 약간 사막 속에 있는 부드러운 섬 같은 느낌이 나기를 바랬고, 그러기 위해서는 아일랜드의 독립성이 온전히 유지되어야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 집은 안방 옆에 있던 알파룸을 철거하고 그 공간을 거실로 확장시킨 집이기 때문에 거실 공간에서는 여유가 있어서 주방을 기존 공간보다 거실 쪽으로 끌어내서 훨씬 더 큰 주방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아일랜드가 이 앞쪽으로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커다란 존재감을 가진 아일랜드를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아일랜드의 소재를 선정할 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였는데요. 이 아일랜드의 상판은 모래 같은 느낌의 질감을 가진 이날코의 세라믹을 사용하여서 부드러운 소재감이 느껴질 수 있게끔 하였고, 그 다음에 두 개의 비대칭 형태의 아일랜드를 배치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아일랜드를 배치할 때 쭉 일자로 사용하게 되는데, 넓은 아일랜드를 가지고 있는 이 집만이 사용할 수 있는 이 두 개의 아일랜드로 나누어 주었고요. 이 두 개의 아일랜드를 이어주는 무늬목의 바 테이블을 설치하여서 아일랜드 자체의 형태감이 드러날 수 있게끔 디자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일랜드 싱크대와 액세서리 제품은 요즘 하이엔드 제품 중에서도 인기가 많은 바라짜의 제품을 설치해서 이 공간이 더 고급스럽게 보일 수 있게끔 연출하였고요. 그리고 인덕션은 바 테이블의 뒤쪽으로 설치를 하여서 앞쪽에서 봤을 때 이 인덕션이 보이지 않게끔 연출하였습니다. 이 주방을 디자인할 때 이 공간이 주방으로 느껴지기보다는 조금 더 멋있는 공간으로 오브제 느낌으로 연출되길 바랬는데요. 그래서 이 인덕션도 숨겨주고, 그 다음에 꼭 필요한 부분만 연출될 수 있게끔, 그 다음에 이 두 개의 아일랜드를 나눠서 형태감으로서도 리셉션 공간처럼 보일 수 있게끔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수납장 같은 경우도 최대한 넓은 서랍을 사용을 하여서 어디서 보아도, 어느 각도에서 보아도 이 공간이 요리를 하는 주방이기보다는 거실과 함께 있는 디자인 가구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게끔 디테일에 신경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쪽에 보이시는 키 큰 장은 모두 무늬목으로 마감을 해서 조금 더 부드럽고 소재감이 전체적으로 좀 고급스럽게 느껴질 수 있게끔 연출하였고요. 그리고 이쪽 공간이 다 키 큰 장처럼 느껴질 수 있게끔 연출하였는데, 실질적으로 여기는 철거할 수 없는 기둥이 있었습니다. 이 기둥을 이용해서 이쪽 라인을 맞추고, 그리고 이쪽 공간에는 보조 주방으로 들어갈 수 있는 도어와 그 다음에 냉장고를 설치하였는데, 이 냉장고가 포인트예요. 왜냐하면 이 공간에 사용한 냉장고는 서브제로 냉장고를 사용하였는데, 일반적으로 요즘 오브제나 비스포크 냉장고도 많이 사용하시지만 오히려 이 고가의 냉장고를 사용함으로써 이 공간의 포인트를 잡아주었습니다. 이 공간에서 좀 재밌는 부분은 식기세척기의 위치인데요. 보통 식기세척기는 이 싱크대 옆에 위치하게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아일랜드에 설치하게 되면 식기세척기를 열고 허리를 굽혀야 되는 단점이 있잖아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허리 높이로 식기세척기를 설치하여서 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허리를 전혀 굽히지 않고 이 식기세척기를 사용하실 수 있게끔 이 높이를 올려서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쪽 공간에는 이렇게 키 큰 장으로 설치를 해드렸고, 전체적으로 이 천장의 조도 같은 경우도 간접등 박스를 사용해서 부드러운 느낌으로 이 공간에 은은하게 조명이 비칠 수 있게끔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쪽을 보시게 되면 보조 주방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요, 이렇게 여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뒤쪽에 보조 주방으로 또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나와 있습니다. 이 보조 주방 공간이 생각보다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 보조 주방 공간에서 좀 지저분하게 보이는 가전제품이나 아니면 냄새나는 조리 같은 거를 하시고, 여기는 좀 멋있게 깔끔하게 유지하실 수 있게끔 연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조 주방 같은 경우에 톤은 거실과는 대비될 수 있게 좀 어둡게 잡았는데요, 메인 공간에서 그림자처럼 느껴질 수 있게끔 이 공간의 톤을 한 톤 어둡게 연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주방 공간에는 또 하나 숨겨져 있는 비밀이 있는데요, 주방과 보조 주방 그리고 세탁실로 이어지는 공간을 순환형 구조로 만들어 드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냉장고 기둥 공간을 중심으로 보조 주방을 갖다가 바로 세탁실로도 갈 수 있고, 그다음에 복도 공간에서도 바로 세탁실이나 보조 주방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게끔 이 공간의 구성을 기획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공간이 이제 보조 주방 공간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아까 주방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좀 한 톤 어둡게 디자인을 하여서 깊이감이 좀 더 있게끔 만들어 드렸고요. 여기는 싱크대랑 상하부장 이렇게 수납 공간과 그 다음에 이렇게 오븐까지, 그리고 김치 냉장고까지 사용하실 수 있게끔 넓고 쾌적한 느낌으로 만들어 드렸습니다. 사실 여기 같은 경우는 이 스윙도어를 닫게 되면 또 독립적인 공간으로도 활용하실 수 있어서 여기 있는 샤시도 활용해서 좀 냄새나는 조리나 아니면 이 공간에 좀 분리수거라든지 이런 것도 하실 수 있게끔 만들어 드렸고요. 이쪽으로 오시게 되면 또 재밌는 포인트가 있는데, 이 보조 주방 공간과 세탁실 공간을 분리하실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슬라이딩 도어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용하실 때는 편하게 여셔서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이 슬라이딩 도어 같은 경우는 열었을 때 완전 매립이 되는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공간에 또 주부분들이 보시면 되게 좋아하실 만한 요소가 있는데, 세탁기와 건조기 공간을 높여서 설치를 하였습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식기세척기와 마찬가지로 보통 세탁기 같은 경우는 낮게 돼 있으니까 이 제품을 사용할 때 허리를 구부려서 이 물건을 넣거나 뺄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허리를 굽히지 않고 사용하실 수 있게끔 높이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여시게 되면은 허리를 굽히지 않고 이 물건들을 넣었다가 뺐다가 하실 수 있게끔 이 공간을 높여서 설치해 드렸습니다. 이거를 설치하실 때 조금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LG나 아니면 삼성에서 세탁기 기사가 이걸 설치해 주진 않아요. 그래서 저희는 사설 업체를 따로 고용을 해서 이걸 설치하게 되었고요. 아무래도 이 세탁기가 무게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처지거나 떨어지지 않게끔 여기에는 다 금속으로 보강을 해서 만들어 드렸습니다. 빨래를 하시고 건조를 한 다음에 이쪽 공간에서 또 바로 빨래를 개실 수 있게끔 만들어 드렸고요. 이쪽에 뭐 분리수거라든지 아니면 빨랫감을 보관하는 공간도 이쪽 공간에 따로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 세탁실 공간이 주방 쪽으로만 들어올 수 있다면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이쪽 공간에도 슬라이딩 도어를 설치하여서 이쪽으로 나가시게 되면은 바로 거실 공간입니다. 현관에서 들어오셔서 복도에서 바로 빨랫감을 넣거나 아니면 내가 빨래를 하고 난 다음에 주방으로 나가지 않고 이쪽 공간에서 바로 나가서 방으로 다 빨랫감을 넣으실 수 있게끔 순환형 구조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은 안방 공간입니다. 이 안방 공간 같은 경우도 도어가 보이지 않게끔 히든 도어로 처리하였고요. 이렇게 열고 들어가시게 되면은 이제 안방입니다. 이 공간은 안방을 구조 변경해서 조금 더 실과 실로 나누었는데요. 이쪽 공간에는 침대가 있는 침실이고, 이쪽 공간으로 들어가시게 되면은 큰 드레스룸과 그 다음에 수납장 그리고 화장대와 화장실로 들어갈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쪽 공간에는 이런 식으로 다 키 큰 장으로 설치해 드렸고요. 이렇게 들어가시게 되면은 여기 화장대 공간에서 화장을 또 하실 수 있게끔 만들어 드렸고, 이 정면에 보이는 부분은 워크앤클로짓으로 드레스룸 공간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쪽 문 여시게 되면은 안방 화장실 공간입니다.
이쪽이 이제 안방 화장실인데요. 지금 보이시는 이 샤워 공간이 원래는 세탁기가 있었던 위치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세탁기를 부주방 쪽으로 옮기게 되면서 안방 욕실 공간이 훨씬 더 크게 사용하실 수 있게끔 만들어 드렸고요. 여기 공간에는 조금 재밌는 구성으로 만들어 드렸는데, 전면에 보이시는 부분은 세면대 부분입니다. 남편분과 그 다음에 아내분께서 동시에 세면을 하실 수 있게끔 이렇게 넓은 세면대로 만들어 드렸고요. 이쪽에는 이렇게 보울이 올라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거를 빼게 되면은 이렇게 길다란 세면대를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세면대 좌측과 우측에는 이렇게 매립 선반을 만들어 드려서 물건들을 수납하실 수 있게끔 만들어 드렸고요. 이렇게 세련된 디자인의 벽등으로 이 공간의 분위기를 완성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상판 같은 경우는 이날코의 세라믹 제품으로 시공을 하였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들어오시게 되면은 이 공간에 러기지 렉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이를 씻기거나 옷을 갈아입히거나 아니면 가운 같은 거를 이렇게 올려놓으실 수 있게끔 만들어 드렸고요. 이 러기지렉 옆에 있는 공간은 욕실용품을 수납하실 수 있게끔 이렇게 수납장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전면에 보이시는 이 거울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게 수납장이에요. 그래서 여기 오시게 되면은 이렇게 또 물건을 수납하실 수 있게끔 이 공간을 또 만들어 드렸습니다. 이쪽은 이제 서재입니다. 여기는 남편분만의 공간인데요. 여기에 들어가 있는 제작 책상이나 제작 선반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다 제작을 해드린 상태입니다. 전반적으로 톤을 조금 어둡게 만들어 드렸는데요. 여기에 있는 수납장이나 아니면 이렇게 선반 같은 경우도 책들을 좀 원활하게 꽂으시고 심플하게 그리고 세련되게 보이실 수 있게끔 두꺼운 소재의 철판을 사용하여서 이 공간의 하중을 잡아주었습니다. 책상 같은 경우는 조금 오브제 느낌이 날 수 있게끔 제작을 하였는데요. 아무래도 저희가 제작을 하는 경우는 집의 컨셉이랑 좀 맞게, 그리고 좀 더 오브제 느낌이 날 수 있게끔 책상을 제작할 수 있는 게 장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사를 가실 때 들고 가실 수 없는 게 좀 단점이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는 인테리어 하실 때 제작으로 하실지 구매를 하실지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 공간은 아이방 공간입니다. 이 아이방에는 정말 재밌는 공간을 만들어 드렸는데요. 여기 공간에 비밀이 숨어져 있습니다. 이 도어를 이렇게 여시게 되면은 기존에 좀 사용하지 않는 공간을 이런 식으로 아이방 공간으로 만들어 드렸는데요. 어른이 들어갈 수 있는 이런 도어도 있고, 그 다음에 앞쪽에는 또 아이만 들어갈 수 있는 이 아이 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시게 되면은 이쪽에는 이렇게 복층으로 구성을 해주었는데요. 안쪽에는 아이가 앉아서 이렇게 책을 읽거나 놀이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드렸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복층 계단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이 복층 같은 경우는 아이가 3명이 올라가도 좀 튼튼할 수 있게끔 철제로 다 하지를 잡아서 만들어 드렸고, 이 위에 조명 같은 경우도 아늑하고 귀여운 느낌의 구름 조명을 설치해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일로 올라가시는 계단 같은 경우도 졸리컷을 해가지고 다 원목마루로 마감을 해드려서 조금 더 아늑한 느낌으로 만들어 드렸고요. 여기 사용된 벽지 같은 경우는 단색으로 투톤으로 만들어 드려서 조금 더 이 고급스러운 공간으로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아이가 사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 모든 모서리를 좀 라운드 처리를 해서 부드럽게 만들어서 아이가 혹시라도 다치지 않게끔 이 공간을 구성하였습니다. 이번 현장 어떻게 보셨나요? 이번 현장 같은 경우는 큰 평수의 타워형 아파트만이 가지고 있는 강점을 잘 살려서 디자인된 현장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실생활에서 많이 사용되는 동선의 불편함을 캐치해서 이 공간에는 조금 편안한 구조로 사용하실 수 있게끔 이 동선도 신경 썼고요. 그 다음에 식기세척기나 아니면 세탁기, 그 다음에 건조기 같은 경우도 일반적으로 허리를 굽히거나 아니면 타워형으로 올려서 좀 높게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상태에서 오는 불편함을 조금 해소시키기 위해서 식기세척기의 높이나 세탁기 건조기의 높이를 좀 조절했던 부분이 포인트가 된 현장이었습니다. 대형 평수를 디자인할 때 전반적으로 너무 밝게만 해서 좀 밋밋하거나 아니면 너무 어둡게 해서 좀 답답하게 디자인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는 그 중간에 있는 샌드와
베이지의 적절한 톤의 조화를 사용하여서 전체적으로 고급스럽고 웅장하게 이 공간을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현장을 디자인할 때 일반적인 쉐입보다는 조금 더 오브제 느낌이 나는 디자인을 많이 선호하는데, 이 현장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을 최대한 배제하고 최대한 심플하면서도 세련된 느낌이 날 수 있게끔 연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현장을 이쁘게 디자인해준 김지현 팀장과 이 현장을 깔끔하고 꼼꼼하게 마감해준 박민철 현장소장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